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요즘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시각이 점차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2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요. 오늘은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지금 기사에서는 제2윤창호법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내던데 이 법안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제1윤창호법이라는 게 있었고 제1윤창호법이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제1윤창호법이라면 지금의 제2윤창호법은 운전을 실질적으로 할 때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주 측정의 수치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옛날엔 0.05 상태에서 네. 면허 정지가 되었고 0.1 상태에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그 수치가 0.03으로 내려갔고 0.08로 내려갔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수치가 내려갔으니 옛날과 달리 뭐 맥주 반 병을 먹으면 괜찮느냐, 뭐 네. 소주 한 병을 먹으면 괜찮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0.03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운전대를 잡지 마라라는 당위적 표현인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였는데 이제 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네. 그 터널안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확인해 보니까 0.2 이상이 되었는데 0.2 이상이 되면 우리 네. 법정형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 네. 2년에서 5년까지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그 법정형도 상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처벌받았는데 지금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에서 5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벌이 과해지니까요. 음주 측정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아니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에는 음주운전, 맥주 한 잔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그런 행위다. 이런 네네.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안이 더 강화된 그런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는 뭐 음주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사회생활에서 주는 굉장히 좋은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음주라는 게 운전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쉽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한 잔 먹었는데 운전하면 어때?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독성이 있는 게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까지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 술을 먹어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도 내가 다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최면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서 음주운전이 시작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소주 한 병, 소주 두 병, 소주 세 병을 먹고도 운전을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상습성이 강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0.5라는 것은 야 이거 적어도 한 2잔 먹고 운전하는 거 괜찮지 않아? 그런 통설이 있었거든요. 네. 소주 2잔은 괜찮아. 근데 처음에 2잔은 괜찮아가 나중엔 4잔은 괜찮아, 8잔은 괜찮아, 16잔은 괜찮아. 이런 어떤 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잔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음주 문화를 좀 개선하자. 이런 의미에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 음주운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벌도 약화되었고 음주운전 수치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보다는 조금 약했는데 다른 북유럽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0.5라는 수치가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엄격하게 만들자라는 국민 전반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진작에 좀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지금 워낙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날 과음을 하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해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가요? 첫 번째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우리가 속설에 자면 굉장히 술이 많이 깬다라는 그쵸. 어떤 속설이 있는데 네.
분명히 활동하는 것보다 자는 것은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는 분명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고 일어났을 때가 그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주를 깰 수 있는 간의 수치는 더 높아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0.03이라고 정도 말씀하는 거는 적어도 전날 9시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먹고 다음날 7시에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인터넷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맞아요. 거기는 굉장히 선하게 만들어놨어요. 최대한 빨리 깨는 그런 수치를 만들어놨는데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위험한 최선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 절대로 걸렸을 때 벌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면허 정지 취소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과해지는 걸 생각한다면 아침에 적어도 반주에 소주 반 병 정도를 9시 전에 먹고 7시 이후나 8시에 운전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전날에 음주를 하셨으면 다음 날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중교통을 운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충심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음주 측정이라는 게 알코올 농도를 그렇죠. 파악을 하는 예. 거잖아요. 가글 같은 것만 해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가글을 하고 난 다음에 불면 수치는 나와요. 수치는 나오는데 나와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찰들이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을 단속하겠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음주를 했는 사람을 잡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맹물로 양치를 2번,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분이나 3분 있다가 다시 음주 측정을 하시면 100%로 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가글을 하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걸렸을 때 경찰관한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가글을 했으니 맹물로 양치를 2번, 3번 하겠다.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한번 측정해 달라고 하시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음주 측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높여야 한다. 이런 논의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0.3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든 혹은 이 인터넷상으로도 얘기가 또 다니는 이런 수치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했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걸릴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강화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처벌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 근절에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윤창호 제1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한 1년 정도를 거치면서 한 30% 이상 그 음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뭐 단속이라든가 사고가 줄어들어갔고 이번에도 이제 윤창호 제2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첫날에 154건이 사실 그 발각이 됐어요. 그 153건이 발각됐는데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153건이나 발생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치상 통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50% 이상 줄어들어가는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 제2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네. 보통 334건 정도 발생했는데 153건이 발생했으니까 한 50%는 줄어들어간 수치상의 통계는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음주운전이 근절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내려갔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이 수치를 마지막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153건으로 줄어들어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음주운전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딱 잘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불금불금하면서 아마 저녁 약속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정말 음주운전 안 됩니다. 저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실 뭐 술은 좋아요. 뭐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모든 그 영역에서 제가 이렇게 음주는 안 된다라고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왜 음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느냐? 음주는 당연히 좋은데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약속인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선진화된 어떤 국가라면 적어도 음주 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문화는 약속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위 분들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격려의 말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혹시라도 차 가지고 오신 친구분이 한 잔 손을 댄다면은 안 돼! 라고 주변에서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요, 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